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화면에서 보듯이 월남 참전 59주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7월 18일자,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좀 지났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날 맞춰서 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어, 지난 7월 18일 1964년 7월 18일자가 우리가 월남 참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자, 그 월남 파병이 왜 되었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의 어떤 그 전쟁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방 국가를 돕는 그런 항상 많은 우방 국가를 돕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주 국가를 침범하는 공산 국가가 있으면은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파병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파병 요청을 미국이 아마 주선해서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1964년 5월 9일 날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4년 약 두 달 9일 후에 1964년 5월 9일자로 미국에서 월남 파병 요청을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한 달 남짓 이제 거쳐서 1964년 7월 18일 날 일단 파병을 하게 됩니다. 네, 파병을 하는데 1964년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 오랜 기간이죠. 64년. 이 오랜 기간을 일단 파병을 하게 되죠. 근데 참전 국군은 우리나라 참전 국군이 32만 5,715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2만 5,715명의 젊은 혈기가 넘치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멀리 월남에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물론 이제 우방국의 요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침략하는 나라를 응징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 파병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2만 5,715명이 파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64년부터 73년이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죠. 9년 정도를 일단 32만 명이 월남에 참전해서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에 투입되고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전사자가 5,099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참 5,000명이 넘는 5,099명이 전사자 나왔고, 전상자, 그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이 11,23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상자와 그 부상을 당한 사람과 그 위에 또 질병이 또 있는데, 이 전상자만 있다면은 11,232명이기 때문에 좀 그 치료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텐데,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가 약 1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파병 요청해올 당시 1964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빈곤 국가였습니다. 빈곤 국가. 자, 빈곤 국가였는데 월남 참전을 계기로 해서 파병한 장병들이 국내로 송금한 해외 근무 수당과 용역, 물자, 조달 등을 벌여서 약 13억 달러를 또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양덕이죠. 일단 우방국의 요청으로 일단 파병을 했고 우리도 참전한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그런 깊은 뜻으로 일단 참전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게 왔던 게 13억 달러와 또 기술 뭐 등등 그래서 야 합치면은 우리나라 기술 지원 합치면 한 20억 달러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분들이 피땀으로 흘린 값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됐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 알고 계셔요. 자, 경부 고속도로가 되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실제로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 기간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는 빈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경부 고속도로다.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가 왜 생겼느냐? 우리 젊은 32만 5,715명의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월남에 파병을 해서 거기에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됐죠. 왜 그러냐면 빈곤 국가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병사들에게 얼마씩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옵션을 갖고 일단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몇 개월 동안 한 두 달 정도를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전후 사정 그리고 형편 등을 참고해서 일단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32만 명을 보냈습니다. 64년부터니까 거의 10여 년 가까이. 어쨌든 그래서 32만 명이 갔는데 거기서 가서 이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5,099명, 5,100명이죠. 그러니까 5,099명이 전사자가 됐고 또 전상자는 11,232명. 지금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약 지금 14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은 나라를 위해서 갔지만 또 그의 대가로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됐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치른 5천 명이 넘는 목숨을 바친 젊은 청년들 그리고 11,000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약 14만 명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고엽제가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이 고엽제를 판단을 해놓은 거 보면요. 이 고엽제가 제초제거든요. 원래는 풀을 우리나라에서 잔디 나 있는 것을 죽이기 위한 제초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월남에는 거기가 엄청나게 숲이 우거져서
그렇잖아요. 보통 왜냐면 이거 더운 나라가 원래 그 나무들도 잘 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숲들이 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뿌린 그런 정도로 이게 예,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월맹군들이 여기저기에다가 나름대로 설치해 놓은 그 빵카나 아니면은 뭐 매복을 하면서 갑자기 이 아군들을 또 야간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그런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나야 있는 그 야자수 등의 그런 엄청난 나무들을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그게 고엽제 이제 환자의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 고엽제라는 게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다이옥신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대요. 함이 되어 있는데 치사량이 청산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가리 하면 단 일단 바람에 휘날리는 그 살짝 한번 스쳐가는 것만 갖고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청산가리가 뭡니까? 한 방에 바로 목숨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죠. 자, 이거에 1만 배에 달하는 정도로 이 고엽제 그 제초제가 그렇게 특수 제작돼서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이 뿌려지니까 그 엄청난 야자수나 뭐 그런 숲이 없어질 정도니까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죠.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있다가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활동이 자제됩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청산가리의 지금 기록으로 보면 1만 배 비소, 그러니까 청산가리의 1만 배, 그 다음에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대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 내용을 수치에 알 필요가 없지만 청산가리보다도 1만 배나 더 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에 있는 그 정글들, 엄청나게 큰 그 정글이 다 말라서 제거가 되는 정도로 뿌리는 게 바로 고엽제라는 그 독성이 강한 제초제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 인간이 바로 사람들이 호흡을 했다면 마시자마자 즉시 아마 사망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뿌려놓고 바로는 투입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중에,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떠 있는 것은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피해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피해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고엽제 환자라는 것을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엽제 환자가 지금 14만 명이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질병이 20개 질병이었어요. 이번에 4개 늘어나서 24개 질병이 됐죠. 그 질병,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20개에서 줄어서 16개, 그래갖고 40개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를 호흡한 우리 이 젊은 병사들이 그런 병에 호흡만 하면 그 질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월남 참전 59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59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지금 등급을 받지 못해서 등회,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후유증 환자로서의 14만 명 중에서 아직도 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등외, 그러니까 등급이 없다는 거죠. 등외. 등급이 없는 사람이 36,000명이나 됩니다. 36,016명. 그러니까 36,016명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망가져서 혼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몸이 망가져서 왔으면 누구까지 손해입니까? 자기 처와 자식들, 가족들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보훈부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이분들이 그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등급으로 등외 판정을 해놓고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참전자로서의 35만 원, 월 35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 35만 원 받아서 그분들이 생활이 가능합니까? 가족이 최소한 3인 가족, 4인 가족은 되잖아요. 최소한. 그분들이 35만 원 갖고 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